네, 저는 사회계열에 대해 안내해드릴 교육과정 학생 멘토단 3학년 6반 24번 이현욱입니다. 저는 상경계열 중에서 경영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꿈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계열 과목에서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를 둘 다 선택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지 아마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다양한 통계 이론들이 실제 경영학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수집할 때 많이 이용되기도 하는 편이고,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 경영학 사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확률과 통계 같은 과목은 2학년 때 개설이 되어 있었다면 미리 수강을 할 이제 의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수원수투 학생들이 2학년 때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듣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수요가 낮아서 개설이 되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 올라와서 다행히 확률과 통계가 열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미적분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했었고, 그리고 경제 수업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지금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념의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이랑 경제 수업 합치면 양이 거의 한 100문제 이상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고 그리고 수행평가가 많은데 그동안 미리 기말고사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미리미리 공부가 덜 되어 있다면 아마 다른 국어나 영어나 이런 쪽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아마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내신 공부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을 마스터하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경제수학 같은 과목은 아무래도 환율이나 아니면은 이제 은행에서 쓰이는 이제 연이율 같은 것을 계산하는 문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수원 때 배웠던 원리합계라는 개념과 바로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리합계를 조금 깊이 공부했던 학생들은 경제수학이 엄청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평소에 국제 거래나 환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계산도 그렇게 복잡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에 주어진 수치만 갖고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만 간단하게 하면 배울 수 있는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수학까지 세 개를 같이 듣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경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과 달리 저는 다른 사회 과목 계열의 과목들을 더 듣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가 희망하고 있는 경영학과라고 하는 학문이 요즘에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AI 경영, 디지털 경영, 디지털 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 이제 인공기술이 접목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AI 과목들이 제 세특이랑 연결되었을 때 조금 더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좋은 세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였고요. 선생님이 작성해 주셨던 생기부에 보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마케팅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의료나 산업 분야와 접목해서는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관련해서 자세하게 써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경영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이시라면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수학과 같은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는 호서대에 있는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과 그리고 창업 일반이라는 과목,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창의 경영과 회계 원리라는 과목,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마케팅과 광고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상업 경제라고 하는 경영 경제 관련 과목들을 온라인으로 추가 수강해서 듣고 있습니다. 경영학 관련해서 펼칠 수 있는 역량의 기회를 넓히려면 당연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동교육과정을 보고 자기랑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요일별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 내신 공부 관리에 아마 많이 집중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한 학기당 딱 한 개씩 과목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을 들어서 내 역량을 진로 관련 역량을 펼치는 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어도 빛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과목은 경제입니다. 다른 사회계열 과목들과 달리 계산량이 많은 단원으로서 1단원부터 그리고 5단원까지 거의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수행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첫 번째로 논술형 수행평가가 있었습니다. 자유무역이랑 보호무역 중 자기가 원하는 이론을 하나 선택해서 논술형으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에 맞게 글을 쓰는 형식이었고 교사가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제 용어들을 가지고 나만의 경제 사전 제작하기가 두 번째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 용어들을 바탕으로 예문까지 각각 작성함으로써 99개에 넘는 개념 용어를 적었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수행평가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회비용 포트폴리오 작성하기입니다. 자기가 미래에서 만나게 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에서 순편익, 즉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계산해서 최종 순편익까지 계산해서 A랑 B 중에 이 대안을 택했을 때 더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수행평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에서도 시험 출제량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에 일단 먼저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필평가는 1회고사 30%, 2회고사 30%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됐는데요. 1회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어렵게 내신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 건지 해서 평균이 32점이 나왔습니다. 사회 과목 치고는 좀 충격적인 평균 점수인데요. 아무래도 마냥 쉽진 않았던 게 아무래도 쉬운 개념들만 가지고 문제를 내기에는 변별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복잡한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실 때에는 교과서에 있는 이제 글로 적혀 있는 개념만 그냥 단순히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시중에 있는 다양한 경제 유형서 같은 것들을 사면서 아니면 기출 문제집들을 사면서 실전적인 개념, 그 계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급을 받는 인원이 4명 정도였기 때문에 4명에서 5명? 정말 적었기 때문에 1등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과서나 이제 수업하시는 교재에 있는 쉬운 예제로만 될 일은 아니고 다른 심한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목은 생활과 윤리인데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의료, 그리고 의식주 문화, 그리고 사회 정의 등과 같은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철학자의 입장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게 하는 과목입니다. 일단 수행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활과 윤리 관련 도서 읽고 감상문 쓰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행평가는 윤리탐구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과 윤리 관련 도서 읽기는요, 도서를 읽고 느낀 점을 쓰는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는 형식의 간단한 수행평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하는 윤리탐구 프로젝트라고 하는 수행평가는 특정 철학자의 입장에서 현재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입니다. 수행평가가 총 40%였고요. 지필평가가 이제 1회고사 30%, 2회고사 30%로 총 60%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와는 또 다르게 교과서 내용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과서에는 작은 글씨로 세부 개념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높은 등급을 받기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아무래도 계산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런 복잡한 개념들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이제 학생들 간에 이제 변별이 되지가 않을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 공부에만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도 만점 맞겠다는 목표로 해야지
조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는 내가 예상하지 않은 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내가 받은 내신 성적, 그리고 현재 나의 어떤 공부 습관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국에는 끝까지 열심히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좋은 쪽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열심히 학교 생활에 꾸준히, 그리고 늘 첫 입학했던 그 열정대로 꾸준히 졸업 때까지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